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 유튜브 설명회 진행을 맡은 이수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함께합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비롯해서 노무관리에 도움이 되는 중요 내용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유튜브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설명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상인 감독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는 기업은행에서 공인노무사로 재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현주 노무사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설명회는 발열 체크, 방역 소독, 그리고 가림막 설치까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회 때 보여드리는 자료는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강의 진행되는 동안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 더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다운로드 자료는 4월 10일까지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설명회 진행에 앞서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전에 없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벌써 1년 넘게 고생하고 계신데요.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법이 잘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고용노동부와 기업은행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힘을 합쳐서 기업에서 노무관리에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의 특성상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기업이 꼭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게시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2018년 3월 도입된 주 52시간제와 그 보완 입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노무관리 핵심 내용입니다. 저희 베테랑 감독관하고 공인노무사께서 성의껏 설명해 드릴 텐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코로나가 진정 단계에 접어들면 권역별로 오프라인 순회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장관님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너무 졸려서 아나운서인 제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긴장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설명회 진행되기 전에 순서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께서 근로시간 규정과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어서는 기업은행의 공인노무사께서 현장에서 컨설팅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핵심 노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께서 실시간 댓글로 궁금하신 점은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두 분께서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실시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아니시더라도 또 두 분이 또 설명회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응원의 댓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접속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기시기 위해서는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밤샘 준비를 하셨고요. 또 비비크림까지 꼼꼼히 바르고 나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난히 꿀광 피부를 돋보이고 계시는 근로시간 규정과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고용노동부 이상인 감독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피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인 감독관입니다. 제가 유튜브 생방송 강의는 처음인데요. 지금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립니다. 혹시 강의 중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안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 내용과 그리고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는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근로시간 규정의 개략적인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18년 3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 52시간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고요.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한편으로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이 추진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현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등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요. 현재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주의를 부탁드릴 내용은 이 탄력근로제 등 개편 내용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함께 시행 시기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4월 6일이 아닌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근로시간 규정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시간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 의무 정도, 그리고 거부 시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 등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요. 다만 이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고요. 다만 그 실제 작업은 하진 않더라도 작업을 위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대기하고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대기 시간은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되는 거죠. 다음 이제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주 최대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이죠. 이 52시간은 법정 근로 40시간과 당사자 합의로 가능한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은 유지를 하면서도 근로시간 운영 형태를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라든가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그리고 특례제도라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와 예외 규정을 통해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법정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한번 표로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긴 어렵고 이제 자료를 참고해 주시되 다만 주의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세 미만 연소자의 연장근로를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연소자의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일주 5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일주 12시간으로 주에 제한만 있죠. 1일에 연장근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연소근로자는 주의 연장근로 제한뿐만 아니라 하루에 1시간이라는 1일의 제한도 두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인데요. 보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연근로시간 제도라는 것은 근로시간을 적절히 이렇게 배분하거나 아니면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현행 유연근로시간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근로시간의 운영 형태를 변경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의 유형은 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업장박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가 해당이 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일정 요건을 두고 있으니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 운영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유연근로시간제도를 표로 정리한 자료인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주별, 일별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임으로써 일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맞춰서 운영하는 제도이고요. 이러한 탄력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성수기, 비수기가 좀 뚜렷하게 구분이 돼서 시기별로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에서 활용하기 적합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일정 기간 근로할 총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업무 스케줄 등에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연구개발, 디자인, 설계 등 이러한 업무에 적합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걸로 간주하는 제도이고요. 영업직이라든가 AS 업무, 출장 업무 등에 적합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재량근로시간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업무 성질상 업무 수행 방법과 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재량근로시간제는 모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로자에게 재량이 인정될 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근로자 유연근로시간제 제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로자 대표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강의를 듣다 보면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근로자 대표가 과연 누구냐라고 이제 또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절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다만 우리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없다 또는 있긴 있는데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아니다라고 하면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해서 선출한 근로자를 근로자 대표로 봅니다.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를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원하는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되도록 그 선출 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그 앞서 말씀드린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더라도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일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었었는데요. 지난해 1월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가 사유가 5가지로 확대됐습니다. 인가 사유가 확대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 혹시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 제도를 운영하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인가를 받으신 후에 특별연장근로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30인 미만 추가 연장근로인데요. 이 제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워낙 영세하다 보니 당분간 주 52시간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게 되면 일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에 맞춰서 21년 7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근로시간 등의 특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도로는 우선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되고요. 그 사업장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게 되면 일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가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특례 업종은 현재 5가지 업종이고요. 운송과 관련된 업종이 4개, 그리고 보건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이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농림, 축산, 임업 등 전통적인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해당이 되고 두 번째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그리고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비밀취급 업무를 종사하는 경우가 근로시간 등이 제외가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당연히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외가 됩니다. 그 말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근로시간 규정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가장 오늘 관심 갖고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주 52시간제 보안입법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주 52시간제 보안입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보안입법 자체도 주 52시간이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의 운영성을 좀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으로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개선한 작업이 있었고요.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는 건강보호 조치를 법률로 의무화했고요. 여기서 잠깐 오타가 있는데요. 이제 임금 보존 방안, 이게 단위기간이나 정상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금 보존 방안이 마련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법률에 함께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단위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두 가지 제도만 있었죠. 오는 4월 6일부터는 기존 제도 2개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가 하나 더 늘어나서 3가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설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에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하시다 보면 천재지변이라든가 기계고장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주별 근로시간이 변경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위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서 사용자에게 건강보호 의무를 두고 있는데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셔야 됩니다. 즉 당일 근로가 끝나고 다음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11시간 이상의 휴식이 끊임이 없이 쭉 연결돼서 쉴 수 있도록 사업주가 보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그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별도의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건강보호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또 하나 임금 감소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이렇게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운영하시다 보면 단위기간 중도의 퇴사자가 발생하거나 해서 이렇게 실제 근무한 기간이 단위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근무한 기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해서 일주 4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이 발생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정산해서 지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이 내용은 신설된 제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 탄력 근로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 연소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위기간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표인데요. 이 모든 내용을 좀 설명드리긴 어렵고 도입 요건에서 3개월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를 간단히 좀 중요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할 때 기존 3개월 이내 제도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합의서에 다 담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면 합의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다시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경직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신설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 근로제는 서면 합의에 주별 근로시간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서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 또 하나, 각 근로시간마다 연장 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혹시 탄력 근로제는 그 주 52시간 평균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이 많을 때 연장 근로도 한 20시간 하고 일이 없을 때 연장 근로 4시간 해서 평균 연장 근로도 12시간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연장 근로는 각 주마다 12시간으로 제한된다는 점, 그 점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인데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있어서 정상기간이 3개월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이 연구개발 업무에는 실물 제품의
신상품, 신기술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런 무형의 제품 개발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요. 또 건강보호 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과 마찬가지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 보전 부분인데요. 정상기간을 1개월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을 평균을 해서 일주 4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 연소자에겐 적용할 수는 없는데요. 탄력근로제와 달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가능하죠.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산후 1년 미만 여성에게 그 연장근로, 야간 휴일 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연장 근로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가 현재 고시 제정 중이고 이것도 이제 그 개편된 제도와 맞춰서 4월 6일 시행 시기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건데요. 앞으로 특별연장 근로를 실시할 때 이와 같은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 시기와 준비 행위인데요. 탄력근로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와 맞춰서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개편된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경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거나 아니면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준비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준비 행위는 법 시행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행전 관련 추가 내용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설된 제도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내용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교부 대상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 추가로 된 내용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이제 보존 대상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서류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신설된 제도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러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서류는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되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로시간 규정과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에 대해서 주요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이제 시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혼자 준비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가 신층 상담,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요.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들도 연계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관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현장 지원단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고요. 또 주 52시간제 준비하시다 보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아무래도 신규 채용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기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임금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어서 신규 채용으로 인해 증가되는 인건비 그리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 감소를 보존해 주는 경우 이런 부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자리 함께하기라고 그 지방관서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도 함께 운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좀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인 감독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는 방송은 근로기준 유튜브 설명회고요. 근로기준 설명회입니다. 저희 뭐 경찰청에서 나오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거기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주셨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사법 설명하시는 줄 알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오늘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잘 나오시던데요. 화면빨 잘 받으신데 오늘 좀 비비크림을 준비하신 보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웃지 않으시다 보니까 AI냐 뭐 하시는데 나는 인간이다. 인간 이상인이다. 한번 웃으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피부도 네. 이렇게 한번. 나는 보이시죠? 네, 네, 오늘 네. 꿀광 피부. 자,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피부 관리도 하고 오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내용도 정말 잘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런 근로기준법을 좀 알기 쉽게 최대한 준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경청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기업은행 정현주 노무사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 노무 이슈에 대해서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정현주 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또 정현주 노무사님도 오늘 아주 곱습니다. 어제하고는 많이 다른데 이제 저랑 같은 샵에서 오늘 또 곱게 이제 결혼식 이후에 처음으로 또 화장을 하고 나오셨는데 만족하시나요, 화면빨? 아, 네. 아직 좀 부족하지만 제가 네. 처음 해봐가지고 좀 많이 어색합니다. 네, 너무 예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기업은행 정현주 노무사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여러분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유튜브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진행하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노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가지고 오늘 딱 10가지만 엄선을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 내용으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OX 퀴즈로 이렇게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직접 로그인 해주신 분들은 댓글을 작성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OX로 답변을 해주시면 오. 저랑 소통하면서 강의를 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이 진행자님하고 그리고 우리 근로감독관님하고 셋이서 퀴즈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럼 하는데 제가 불리한데요? 이거 너무 둘이 짜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네. 아니 그냥 저만 대표해서 맞추는 걸로 네, 하고 네. 그러면 감독관님께서는 제가 네. 찬스를 한번 그렇죠. 좋습니다. 정말 모르는 문제 네, 네, 네. 경우에는 찬스를 쓰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몇 문제 오늘 진행이 아, 되죠? 오늘 10문제 진행되는데 네. 찬스를 무한대로 쓰실 수 없으니까 제가 세 3번만. 번만. 네. 그러면 제가 한 5개 이상, 절반 이상 맞추면 네. 네. 선물 주시겠습니까? 선물 당연히 드립니다. 네. 주시겠습니까? 네. 노무사님이시니까 저도 사실 지금 창업을 했어요. 재작년에 청년 창업을 이제 한 상태인데 진짜 이 노무 관련해서 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 1회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5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문제 이상 맞추면 컨설팅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네. 진행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개의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내용은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OX로 답 달아주세요. 네, 입사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깜빡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직원이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자, OX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사실 좀 이런 경우 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좀 뭐 바쁘고 처음에 일하다 보면 이제 안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써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네. 만약에 작성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다. 아, 네. 오. 네. 네, 그럼 정답 한번 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네네. 네,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근로계약을 처음에 쓴다라는 건 입사 첫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입사 첫날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바빠서 근로계약서를 못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중도에 잠깐 있어있다 퇴사하는 직원들 근로계약서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 이런 경우에는 시정기간 14일이 부여가 될 수가 있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바로 그래서 미리미리 네.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좀 계약서는 그쵸. 준비는 해놓고 이제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그리고 되겠네요. 네.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에 출근하시면 근로계약서 달라고 혹시 청구하실 수 잊었으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그렇게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네.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맞춰서 한 문제 맞췄어요. 네, 한 문제 자, 그러면 두 맞추셨습니다.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똑같이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매년 최저시급이 변경될 때마다 회사한테 근로계약서를 좀 변경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근로계약서 변경을 해주신 적이 없다 하네요.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라는 문의입니다. 네. 이 경우 뭐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래도 제가 상식선에서는 네. 변경이 되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 이런 경우에는 변경해주지 않으면 네.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 네. 감이 너무 좋으신데요. 이제 네, 네, 정답은 두 5입니다.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령 자체가 변경돼서 자동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요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사안은 두 번째 케이스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두 번째 사안에서는 직원이 요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교부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 똑같은 사안에서 직원이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 무방하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왕이면 근데 네. 제대로 바뀔 때마다 맞아요. 작성하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직원이 요청할 수도 있고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바꿔 놓으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네. 네. 이것도 똑같이 위반할 경우 시정기간 14일 및 미시정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문제 맞췄습니다. 확률 네. 100% 아직까지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OX 퀴즈 문제는 네. 임금 관련한 거네요. 네, 임금과 관련한 건데요. 이 부분 제가 현장에 가면 정말 많이 이제 좀 이슈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좀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직원 개인별 시급과 관계없이 특근 시 시간당 12,0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임금 체불이다라고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네. 신고 가능할까요? 아니 근데 시간당 12,000원을 준다면서요. 그쵸. 주는데 그리고 최저시급보다 다 많긴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네네네. 신고사항이 안 될 것 같은데 X 아닐까 합니다. 제 네. 생각에는.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 네.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신고하실 수 있으세요? 왜요? 돈을 줬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네. 저희 근로기준법에 계산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산 방법은요. 본인의 실제 근무한 시간과 그다음에 본인의 개인별 시급을 고려를 해서 지급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현장에 가면 이렇게 정액적으로 딱 정해서 지급하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 근무한 시간과 상관없이 1시간에서 3시간의 경우에는 2시간으로, 뭐 4시간에서 5시간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이렇게 구간대를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임금 체불에 해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잘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알아둬야 될 게 많네요. 자, 맞아요. 그러면 네. 이거는 네 번째 문제, 포괄 임금 약정에 대한 문제네요. 네. 자,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직원가 209시간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 200만 원, 그 다음에 고정 연장 27시간에 대한 대가로 40만 원 해서 총 240만 원짜리 포괄 연봉 약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괄 연봉 약정을 체결한 건데요. 근데 갑자기 직원이 이제 오면서 실제 근무한 시간은 40시간이니 아까 포괄 임금에 포함된 27시간 빼기 40시간 빼기 27시간을 한 차액인 13시간을 좀 추가적으로 주세요라고 이렇게 회사에 요청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지 차액 13시간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어떠실 것 같으실까요? 아니 네. 근데 저는 뭐 숫자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일부러 이런 못 맞추게 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너무 어떻게 하지? 제가 이거는 제가 네. 숫자에 약한 관계로 네. 감독관님 찬스 쓰겠습니다. 감독관님이 저 대신에 좀 풀어주세요. 이거 온지 X인지. 제가 답을 네, 말씀드릴까요? 대신 네, 네, 해주세요. 이 경우는 5죠. 5요? 예, 실제 근로시간만큼의 네. 임금이 지급돼야 되죠. 아 그래요? 5 맞습니까? 틀리면 이거 틀리면 큰일 큰일 나는데 이거 다시 시험 근로자 보시고 들어가 국장님이신데, 네, 있어야 당연히 네. 맞히셨죠. 아우.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포괄임금만 체결하면 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포괄 약정된 시간이 실근로시간이 포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체불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안 보면은요.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209시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시급은 9,570원이고요. 실제 일하신 시간은 40시간이고 거기에 법적 할증률인 150%를 곱하면 57만 4천 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지급한 금액은 선 지급한 금액은 40만 원이죠. 17만 4천 원의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철저히 해야죠, 계산을. 네. 저부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Q&A로 이렇게 OX 퀴즈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 다음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시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상인 감독관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연관되는 내용을 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장시간 근로로 회사를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위반을 이유로 회사를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아무 이유 없이 또 자발적으로 그쵸. 이게 한 건데 네. 이거는 뭐 신고할 수 없지 않나요? 본인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쵸. 진행을 한 건데 맞습니다. 강요가 아니면 네네네. 그러면 X 신고할 수 없다. 정답은 네, 정답은 나왔네. O입니다. 두 문제 즉, 이 문제 다들 많이 엄청 헷갈려하시는 네.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문제는 근로시간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이냐 문제고요. 또 이 문제에서 또 좀 들어가서 보게 되면 회사에서 체류한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직원은 자기가 증빙을 했죠. 밤 12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근데 회사가 이에 대해서 반증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그리고 묵시적으로 회사가 계속적으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체류한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서는 요새 어떻게 하시냐면 PC 오프제라든지 시간의 사전근로시간 승인 신청 제도 같은 걸로 근로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임 감독관님께서 초반에 근로시간,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설명을 엄청 많이 해주셨죠. 되게 많은 설명이었는데 그런 유연근로시간제가 적용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 이런 근로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시고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하시면은 되게 두 개가 잘 맞아 떨어져 가면서 근로시간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만약에 근로를 더 하시게 된다면 이것도 확인을 계속 해 주셔야 그렇죠. 되겠네요. 회사도 미리미리 정책을 확인하시고, 마련해 주시고. 그쵸. 네, 직원도 그런 직원분들도 문제가 확인을 있으면. 하시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여섯 번째 문제는 연차 휴가와 휴일에 관련된 거 제가 3가지나 준비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거는 2017년 5월 30일에 바뀐 법이에요, 사실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많은 시점이 지난 상황에서 왜 설명을 드리냐면 현장에 가보면은 직원들이나 사장님들이나 이 부분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연차 휴가가 막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엄청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30일에 입사를 해서 2021년 1월 20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퇴사 시까지 하나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거 입사일 기준으로 몇 개의 연차를 정산해 주는 게 맞을까요? 개근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제가 그래서 너무 어려우실까봐 보기 2개를 준비했어요. 또 숫자. 머리 아프다. 네. 30개, 41개. 네. 30개, 41개. 네. 근데 숫자 차이가 너무 커서요. 네. 이것도 제가 이상인 감독관님 찬스를 네.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숫자, 이렇게 안경 끼시고 숫자에 빠르실 것 같아요. 암산 잘 하실 것 같고. 아니, 근데 저도 아니에요? 저 정확한 숫자를 하려면 한번 쭉 그리면서 아,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게 쉬운 지금 게 아니구나. 시간 관계상 저럴 네. 때는 그냥 큰 수로 가시죠. 아, 그래요? 네. 이게 또 41. 찍기 비법인가요? 이렇게 해서 시험 통과하시고. 그래요, 예. 한번 공무원 시험의 위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관님 말씀대로 망 한 개. 네. 큰 수. 정답입니다. 오! 오, 역시. 네. 말씀하신 네. 대로 저도 이걸 계산하려면요. 찍기도 실력. 네. 네, 공책에다가 막 써가지고 막 그려봐야 되거든요. 이게 은근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요. 5월 30일에 입사를 하셨고 저희가 한 달에 하나씩 개근을 하면 생기는 연차가 있죠. 그걸 월차라고 하는데요. 11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1년에 근무하면 생기는 게 이제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2020년 5월 30일에 한 번 더 1년 개근을 했기 때문에 15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총 다 41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개수를 정확하게 맞추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만 1년만 근무를 해도 26개의 연차 플러스 월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 현장에서 많이 놓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확인해 드리려고 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연차도 중요하죠. 계산하는 법. 제가 덕분에 자 지금까지 4문제 맞췄고요.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됩니다. 자, 7번째 문제 그럼 주시기 바랍니다. 네. 7번째도 연차 휴가 관련한 문제네요. 네.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에서요. 오. 아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번에는 회계연도 이게 기준으로. 달라요? 네. 오. 그래서 좀 어려우신데요. 그래서 한번 요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회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몇 개가 회계 맞을까요? 기준. 이건 네. 제가 이상인 감독관님이 근데 큰 수를 하라고는 했는데 또 너무 또 숫자 차이가 나면 안 그렇죠. 될 것 같은데. 41개였어요, 앞에는요, 아까 참고로. 41개였죠. 네. 저 그러면은 네. 지금 38.9개, 49.9개 두 개 중 보기 주셨는데 38.9개. 아, 또 왜냐면 그렇게 차이가 날까 싶어요, 솔직히. 근데 뭐야?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맞아요. 오.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보통 이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과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을 할 때는 어떤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회계연도가 유리할 수도 있고 네. 입사연도로 계산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회계연도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 지금 보시면 우리 회사가 회계연도로 계산을 한다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막상 써놓고 실제 정산을 하실 때는 입사일로 정산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자세한 계산을 보시면 이 사람은 5월 30일에 입사를 했고 1월 1일 기점으로 1년에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개 전체가 발생할 수는 없고요. 그 15개를 365로 나누고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곱해서 8.9개를 선부여를 하고 그리고 11개, 15개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15개 계속 1년 1월 1일마다 15개가 계속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9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1개, 49.9개, 8.9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것도 되게 중요하네.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생생한 내용이었고요. 8번째 문제도 연차 휴가 관련한 문제입니다. 또 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도 준비한 이유가 개정법과 관련된 건데 아직 현장에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민간 기업이고요. 7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벌써 계획이 나왔나 봐요. 이번 연도 성탄절에 일부 직원이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성탄절도 휴가 수당이 지급이 될까? 일단은 성탄절. 네, 그럼 일단 5로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네네네. 지급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네. 제가 근로자라면 네네네. 5를 선택을 했는데 네, 정답은 5입니다. 아, 5 맞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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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기존에는 관공서에만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민간 기업에게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 법적 효과가 유급휴일로 운영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유급휴일로 운영된다라는 의미는요, 좀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기존에는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를 할 수 있었는데 대체 불가이고요.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일을 한다면 돈을 1.5배를 추가하셔서 가산하셔서 주셔야 된다는 것이 기존법과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장에서 꼭 숙지를 하셔서 공휴일 근무가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과 사장님 모두 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알아두겠습니다. 성탄절. 네. 자, 9번째 문제, 10번째 문제,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문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사장님들한테나 아니면 그 영세한 기업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많이 듣는 내용인데요. 저희 식당입니다. 저희 식당은 저 포함 3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데 5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요청을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 이게 주는 게 맞을까요? 안 주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하면 퇴직금은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근무 일수가 너무 적은데요? 근무 시간이 하루에 그렇죠. 2시간이면은, 네. 솔직히 안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X! 네.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확하셨습니다. 아. 안 주셔도 됩니다. 아, 이게 지금 저희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1주 평균 시간이요. 2 곱하기 5에서 10시간이죠. 네.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고요. 이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휴일, 연차 휴가, 공휴일, 퇴직금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문제. 네. 자, 요거는 제가 무조건 대답 이상인 감독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카메라 욕심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제가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는 제가 지금 계속 근로시간 단축이 너무나 이슈이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 단축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DB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급제 직원들 일부가 실근로시간이 감소해 퇴직금까지 감소해서 좀 직원들이 좀 불안한 마음입니다.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얻을까봐 사장님 입장에서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주고 싶은데 이 부분 가능한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다행이에요. 저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상인 감독관님께서 그러면 저 대신 한번 풀어봐 주시겠습니다. X입니까? O입니까? 중간 정산을 네. 할 수 없죠. 없지 않나요? 그러면 X. X. 중간 정산을 네. 할 수 없다. X. 감독관님이 말씀을 살짝 흐리시기는 하셨는데 정답 맞습니다. 네네네. 역시. 네. 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요. 퇴직급여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퇴직금, DB형, DC형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퇴직금, 이 예전에는 중간정산이 퇴직금, 퇴직급여 다 됐었잖아요. 네. 근데 2007년 이후에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금지가 되면서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퇴직금 제도에서는 중간정산 사유에 지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놨지만 DB, DC형에서는 그게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가 그러면은 사장님도 미안하고 직원도 불편하니까 고용노동부가 보완입법을 마련을 해가지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DB형은 DC형으로 좀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임금이 좀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보전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얼만큼 줄어드는지를 직원들한테 사전에 고지하는 등의 보완 입법을 마련을 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문제 어, 다 진행했죠? 네네네네네. 아, 10문제 다 맞췄다는 거 아니고 제가 6문제 맞췄습니다. 오, 네, 네네네. 아, 선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여러분들 이제 네. 증인입니다. 노무 컨설팅 제가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리고 혹시 댓글로 뭐 많이 맞췄다, 나도 5개 이상 맞췄다 하시는 분들 선물 저도 네. 이거 받으세요? 네. 네, 여러분들도 좀 재미있으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를 뽑아서 응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은 못 드리고요. 혹시 저희가 답변을 다 미처 못 드린 부분은 4월 10일까지 안내 페이지에 또 답변을 다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뽑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한 질문이네요. 평균 한 주에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일이 유난히 많은 주에 연장 근로도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넘지 않으니까. 자, 이 부분 가능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자, 정현주 노무사님께서 한번 네.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이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요. 연장 근로에도 평균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느냐의 의미입니다. 좀 현장에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게 연장 근로에도 평균 개념이 적용되고 소정 근로 시간에도 평균 개념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소정 근로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지 연장 근로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장 근로에는 이렇게 일주 12시간 초과하시면 안 돼요. 평균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단위 기간을, 기간이 있죠. 자, 단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초과로 들었던 거, 이것도 조금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이상인가? 초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3개월 이내로 설정해도 되는지, 자, 이 부분은 아까 이상인 감독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서 감독관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그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으로 신설된 탄력근로제도를 3개월 이내로 설정 운영해도 되는지에 대한 네. 질문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번에 신설된 제도는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입니다. 초과고 6개월 이내죠. 그래서 이제 만약 우리 사업장은 3개월, 4개월까지, 4개월까지 할 필요는 없다. 1, 2 또는 3개월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면 기존의 3개월 이내 또는 2주 이내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신설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기간도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도 만약에 부서별 또는 직무별로 다르게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로 적용 안 하고 이렇게 다르게 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탄력근로제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번 또 이상인 감독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아니 정현주 노무사님. 아유, 저도 한번 좀 준비하고 답변을 하고 계셨는데. 죄송해요.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화장도 예쁘게 하셨는데. 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 질문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해를 하시는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전체 근로자한테 모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적용 범위를 달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자한테 할 수도 있고요, 일부 근로자한테 할 수 있고요, 어떤 특정 부서한테만 할 수 있고요, 어떤 특정 직무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전제 조건인 근로자 서면 합의서, 거기에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구별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신다고 한다면은 회사와 직원이 합의만 이룬다
한다면 네, 자유롭게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 한해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꼭 전체 다 적용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주별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맞죠? 주휴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진짜 이거 헷갈릴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다 변동이 되다 보면 또 산정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이것도 바꿔야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요거는 이상인 감독관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시다 보면 뭐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에 통상 근로하는 근로자도 주별로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주별 근로시간 조정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 주휴수당은 그 노사 당사자끼리 소정 근로 시간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탄력 근로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소정 근로 시간을 업무량에 따라 늘리고 줄이는 배분의 문제인 거지 주휴수당이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인데 탄력 근로로 인해서 주별, 일별 근로 시간이 왔다 갔다 할 뿐이다 라고 하면 주휴는 1일 8시간 동일하게 기준으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이거는 저 외웠어요. 아까 여기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OX 퀴즈로도 해서,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제의 경우에서 근로일 간에, 그러니까 근로를 하시고 그 다음 근로를 또 하실 때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11시간 연속 휴식은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아직 3개월이 안 되면 굳이 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네요.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마 질문을 주신 요지는 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을 하시다 보면 강의를 들었는데 11시간 연속 휴식을 줘야 된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 3개월 넘어가는 시점부터 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근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 근로를 운영할 때는 그 정해진 단위 기간 전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3개월 되기 전까지는 11시간 연속 휴식 안 주고 3개월 초과된 시점부터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우리 6개월짜리 탄력을 도입했다. 그러면 시작일부터 6개월 단위 기간 끝날 때까지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계속 부여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 5번째 질문까지 한번 받아봤고요. 그러면 6번째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6번째 질문은 기존부터 있던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기존 탄력 근로제죠. 자, 이걸 적용받는 근로자가 단위 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이게 시간을 다 안 채우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동되는 질문이라서 또 이상인 감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그 단위 기간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하거나 아니면 전환 배치가 되거나 이렇게 탄력 근로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끝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그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근로 시간을 평균해서 일주 40시간을 넘어가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렸었죠. 이 제도는 신설된 제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존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를 운영하시는 중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가산임금 정산해서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탄력 근로제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이후에 제도 적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행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뭐 원래 선택 근로 시간제를 적용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또 희망하는 분만 시행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감독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까요? 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운영하시려면 취업규칙의 대상 근로자 범위를 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또 대상 근로자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하겠다라고 하면 서면 합의서에 그러한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노사 간의 다툼이 없도록 명확히 하시고 그렇게 대상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근로자가 원할 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만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 질문만 더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에 매번 1개월마다 가산임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경우에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도 매 1개월마다 기준으로 해서 제한이 되는지 하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도 조금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도 이상인 감독관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제도 개편으로 신설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선택근로제와 관련된 질문이신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3개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제를 운영하는 경우라도 매 1개월마다 근로시간을 정산해서 일주 평균 40시간이 넘어가면 가산임금을 정산해서 지급해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근로시간도 매 월마다 정산을 해야 되는 건가, 네. 이렇게 오해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근로시간 자체는 그 3개월짜리 선택을 한다 그러면 3개월 정상기간으로 근로시간 운영하실 수 있고요. 다만 1개월마다 가산임금을 정산해서 지급하라는 취지는 이 선택근로제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다 보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전반부에 몰리면서 맞아요. 임금은 줄어드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겠네요. 1개월마다 그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일주 평균 40시간을 넘어간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는 연장 근로가 아직 아니라 하더라도 가산임금은 지급해서 임금 감소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근로자분도 그리고 사업주분도 좀 잘 확인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미처 답변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4월 10일까지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근로기준 관련한 정책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기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또 평상시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거나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 감독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임금이든 노동관계법과 관련해서 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개선 지도과에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준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 이렇게 생방송 유튜브 촬영이라고 처음에는 좀 많이 떨렸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은 익숙해지면. 이제 웃으시네요. 이제 한 시간 뒤에. 좀 더 잘할 수 있죠. 네, 지금 방송 욕심 내십니다. 앞으로 많이 출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노무사님도 오늘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제가 보기엔 체질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질문 너무 많이 틀렸다고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이제 그 질문을 토대로 해서 사업장도 적법하게 근로기준 운영하시고, 근로자도 권리구제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제 강의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도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 오늘 혹시 불금에 이태원 가신 분들은 우리 노무사님 아는 척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짧은 시간이나마 정말 최대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금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정말 오프라인 설명회로 또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때 또 현장에서 실물이 어떠신지 또 여러분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수진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